요즘에 미국 경제가 너무 계속 좋다, 생각보다 좋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은 경제 사이클까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쉽게 말해서 침체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지금 경제 사이클까지 바꿀 정도로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얘기,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 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일 경우에는 대선, 재선,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서 필패한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경제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버텨줘야지 재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도 여기도 보시면 백악관이 바이드노믹스에 올인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용어까지 만듭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드노믹스, 바이든 플러스 이코노믹 경제죠.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소개를 합니다. 친절하게 여러분 보세요 하면서 자신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좀 투자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쉽게 말해서 백악관이 정책적으로 밀어줄 곳입니다. 돈을 집행해서. 그러니까 투자금이 몰리고 또 주가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 듣기엔 진짜 좋은 말이고 미국 밖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머리 아픈 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미국 내에서 어떻게든 투자하겠다. 이렇게 딱 세 가지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책이 요거죠. 대기업들 밀어주는 것보다 낙수효과 이런 것보다는 중산층을 토대로 아래에서 위로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허리를 키우겠다. 그래서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기업을 지원해서 경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중소기업들, 미국 전역을 살리려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코멘트였고요. 핵심 세 가지.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3주간의 전국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부터 재선 노리고 전국을 돌면서 미국 주요 지역을 돌면서 이제 정책도 발표하고 성과도 발표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 지역 이렇게 살리겠다, 뭐 이런 것들, 돈도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것도 발표하는 건데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지금 실제로도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 뭐 사실상 재선 실패라고 봐야 된대요. 그래서 침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투어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이 침체가 없을 거다,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물론 그 뜻대로 되는 건 아닌데 미국 경제는 강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표도 제시하면서 내가 일자리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제조업 부활시켜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회복시키면 침체 없을 거다, 그게 바이드노믹스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Investing in America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투어 주제도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입니다. 딱 이렇게 사람들 기억하기 쉽게요. 내가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자신감인 거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통과된 미국 부활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인프라법,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통과됐는데 통과돼서 돈이 많거든요. 예산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투입할지, 쉽게 말하면 어디에 돈을 뿌릴지를 이제 이번 투어 때 더 구체적으로 막 발표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감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주간 투어를 하는데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제 옮겨 다니고 있죠. 20개 주 이상을 갑니다. 백악관 인사들이 다 가요. 지금 에너지 장관, 교통 장관, 뭐 보건부 장관 다 가가지고 각자 지역 돌면서 막 홍보합니다. 에너지 장관은 전기차 타고 이제 친환경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친환경주, 그리고 교통부 장관은 인프라법, 지금 미국 제조업, 뭐 도로 깔고 상수도 공사 짓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새로운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요. 보건부 장관은 이제 헬스케어 쪽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들썩일 수 있겠죠. 계속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보면 2022년에 작년에 통과될 때 들썩였기도 했었고 관심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경제 사이클마저 바꿨다는 얘기 나오는 일명 미국 부활 3법입니다. 정확히는 미국 제조업 부활 3법인데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 이기주의 법안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법안이죠. 그래서 인프라 법안, 미국산 제품으로만 인프라 투자해라. 와, 완전 미국 철강 건자재 살리기 법이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투자해라. 그래야 보조금 준다. 미국의 전기차 투자해야 보조금 준다. 미국의 친환경 공장 지어야 보조금 준다. 완전히 뭐 미국 우선주의 법안 3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에 통과됐었는데 올해 진짜로 자금이 집행되고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덕분에 침체가 밀렸고 심지어 경제 사이클마저 바뀌었다라는 좀 극단적이 나오는데, 진짜 그래프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요게 미국 제조업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이클이 좀 도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호황이 있으면 좀 둔화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법안 딱 통과되고 나서부터 이거 보시면 로켓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진짜 약간 인위적인 사이클 느낌 날 정도?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이상하잖아요. 약간 인위적이잖아요. 로켓 타고 날아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요게 실제로도 법안 통과되면서 이 미국 제조 인프라법 이런 거 인플레법 통과되면서 인위적인 부양이다. 그러니까 완전 미국 나홀로 호황을 만든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효과가 나오는 게 여기 오른쪽 보시면 미국 주요국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럽도 회복 못하고 경제가 꺾이고 있고 중국도 안 좋고 뭐 다른 나라들 다 안 좋은데 지금 미국만 홀로 경기 서프라이즈입니다.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서도 이 법안 덕분에 완전히 미국 나홀로 역주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이번 주에 뭐라 그러면 보고서를 내가지고 희한하다. 진짜로 이 법안 덕분인지 독일, 일본, 기타 제조업 선진국들은 이런 제조업 붐 신호가 없다. 이거 완전 미국 나홀로 호황이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독일 이런 데는 지금 힘들다 그러거든요. 한국도 뭐 힘들고 제조업 강국들 다 힘든데 미국은 호황이죠. 호황. 초호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재무부도 인정할 정도로 나홀로 호황이고 저도 보니까 이 반도체법하고 인프라법 통과된 다음부터 그래프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다 자금 투자금들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래서 미국 인프라, 반도체, 전기전자, 배터리,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이런 쪽 분야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기 왼쪽 자료 보시면 미국 정부의 인프라 지출 금액이 이제 장기 박스권까지 돌파했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태까지 중국한테 공장을 맡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느낌이 진짜 이 자료를 보니까 들더라고요. 아 이제 중국한테 공장 몰빵 쳐놨던 거를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미국 제조업 부활시키는 그 그림이 요 그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30년 동안 정체돼 있던 제조업은 미국에서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미국이 제조 공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 자료가 요거고 장기 박스권까지 돌파했다는 거 약간 잃어버린 미국 제조업 30년을 되찾아오겠다는 느낌이 좀 드는 자료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번 주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야 꼬꾸라진다 하는데 안 꼬꾸라지죠. 침체가 온다는 건 0 밑으로 내려가도 침체가 올까 말까 하는데 이 확정 미국 경제 성장률 2%, 뭐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잠정치 지난번 발표 추정치가 1.3%였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2% 나왔어요. 엄청나게 셉니다. 이게 뭐 0 밑으로 내려가는 게 2번 연속 나와야 침체인데 택도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론 어떻게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침체 전망은 정말 많이 밀린 것 같고 이제 당분간은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다 빅테크 AI만 집중하고 있긴 한데 그 뒤에 조용히 가려져서 주가 올라가고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그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리고 지금 뒤에서 소개해드릴 이 경기 소비 산업재라는 겁니다. 약간 인프라, 반도체, 전기차, 제조업 이런 것들 미국 제조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7, 빅7이 뭐 당연히 좋고요. 실적 전망치입니다. S&P 500에서 빅7이 당연히 좋고 그거 제외하고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게 다른 분야는 고만고만한데 산업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건설 제조업 투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자금 인프라법 법안 통과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이 빚내서 재정 지출 그 부채 찍어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이 리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만 보지 말고 또 분산 투자 하신다면 이런 것도 있다 한번 보자는 거고 근데 이거 뭐 법안 통과 작년에 됐고 다 끝난 얘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예산 배정된 것만 5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 투자 집행된 거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집행된 금액이 10%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정부가 쌓아놓은 돈이 90%가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하반기나 뭐 내년에 침체 오면 어떡해요. 소비가 둔화될 텐데요. 근데 이거는 소비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이지 가게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안 쓰는 거랑은 별도다. 그래서 빅테크가 설령 꺾이더라도 요쪽은 또 의외로 버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는 있는 말 같아요. 거기다가 작년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 짓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관심 많으신 소재잖아요. 배터리, 2차 전지 한국 기업들 많이 진출하는 게 요 공장 짓는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짓는답니다. LG부터 해서 SK, 삼성, SDI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기업들 다 23년 착공, 24년, 25년 착공입니다. 다 대부분.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배터리 차례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공장. 그래서 요게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붐이 올 수 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붐이 뭐 1, 2년짜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지으려면 당연히 운반해야 되니까 고속도로 깔아야 되고 빈 땅에다가 막 전력 전선도 깔아야 되고 전력 인프라 뭐 뚝딱뚝딱 뭐 지어야 되니까 덩달아서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 건설 제조 쪽이 완전 미국은 초호황이라 그러잖아요. 인력난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전체 구인 보니까 사람 쓰는 것 중에 3분의 2가 역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 깔아야 되고 태양광, 친환경, 로봇 뭐 이런 쪽이 3분의 1 합니다. 이런 거 보면 호황이 일리가 있다 싶긴 합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분야는. 그래서 실제로도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짓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막 투자 전쟁을 일으키면은 더 인력 시장 호황이 될 수 있고 업계도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더 호황을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2023년 상반기 주식 수익률 탑 10 안에 보면은 희한하게 요거 하나 껴 있습니다. 9등에 보시면 잘 익숙하지 않은 건설주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풀테라는 건설주가 있는데 이게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건설주가 주력으로 사업하는 곳이 이 조지아 지역인데 조지아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금 건설 대호황입니다. 현대차 그룹 들어가고 SK 미국 배터리 공장, 한화 태양광 공장, 그러니까 완전히 대규모 제조 붐이 일어나니까 이쪽에 또 공장을 지으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장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공장 짓고 출퇴근해야 되니까 여기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무직도 생길 거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 늘어나니까 요 기업이 또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 9등이 이런 힘도 받았다. 물론 건설 호황이니까 다른 건설주도 좋긴 한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덕분에 이런 기업의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건설, 아니 이 경기가 어렵다는데 무슨 건설주가 좋습니까 하는데 이런 배경도 있는 거죠. 주택 수요는 조금 둔화됐다고 하지만 비주택 막 도로 깔고 인프라 깔고 어떤 다른 건설하는 것 덕분에 건설주, 중장비, 기계 이런 것 때문에 기계도 좋고 그래서 뭐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포트 보다가 그냥 발견한 건데 테렉스라고 하는 게 딱 건설할 때 많이 보시는 장비들 있잖아요. 요게 승강 작업, 이렇게 장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요런 장비들 파는 기업이래요. 요것도 있고 원자재 막 때려 부셔야 되니까 파쇄기, 살포하는 거 요런 중장비 기업도 계속 돈이 몰린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테렉스라고 하는 인프라 장비가 올해 40%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이제 공장 깔면 전선 깔아야 되니까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조용히 빅테크 못지않게 20-30%씩 시장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탈, 이 인프라 장비 빌려주는 대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도 25%.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ETF가 산업재 ETF입니다. XLI. 그래서 이런 것도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경기 민감업이니까 투자 유의는 하셔야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는 이런 ETF도 한번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침체를 떠나서 호황이 오고 있다. 미국 산업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기계 관련주들 들썩들썩 한다고. 두산 밥캣 이런 중장비 파는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뭐 현대일렉트릭 기계 느낌이 오시죠? 일렉트릭 전선 구리 뭐 이런 거 전력 깔아야 되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 제조업 부활에 매출 늘어날 걸 기대감에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가져봤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 친환경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전국 투어 하면서 전기차 전환 보조금도 승인했습니다. 20억 달러. 이런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통과시킨 법안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이제 실제로 돈 쓰는 겁니다. 승인했다는 표현은 이미 확보한 예산을 이제 여기 써라 이렇게 최종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에 엄청 진심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기존 내연차 공장 있죠. 약간 망해 있거나 기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면 보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포드나 GM이나 전통차들 공장을 전기차 전환하는 데 써라. 그럼 빨리 전기차 만들 수 있으니까 보급에 도움이 되니까 그 보조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이것도 그래서 이제 충전 표준 요즘에 테슬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충전 표준도 충전기 양식이 좀 통일되면 우리도 편하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래야 보급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보조금 줘서 빨리빨리 통일시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소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보조금도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26년까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이 리포트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기차 충전 통일한다는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테슬라가 완전히 전기차 표준 장악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충전 표준을. 그러니까 이러면 더 보급이 빨라져서 결국은 테슬라도 수혜고 전기차 업체들 다 수혜라는 거죠. 물론 최대 승자는 테슬라인데 약간 저도 이제 이래서 지금 업계가 빠르게 돌아가는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충전 표준이 빨리 통일될수록 더 좋답니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전기차 샀는데 어디 갔더니 충전이 안 되고 이러면 당연히 싫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준이 통일되면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거고 지금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가 한 6만 개인데 매년 5만 개씩 깔아야 겨우겨우 목표 달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초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잘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리포트도 뒤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지금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이건 민간이 아니고 아예 지금 침체 오고 경기 둔화되는데 테슬라 자동차를 누가 삽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인프라 확대를 도와주고 있는 것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3주 동안 전국 돌면서 이제 이런 거 막 발표합니다. 인프라법 통과로 할당된 예산 중에 또 일부를 써가지고 인터넷 for all, 미국의 소외 지역 없이 초고속 인터넷도 다 깔아주겠다. 그래서 지금 고속 광섬유 케이블 설치해주겠다 이러면서 케이블 주식도 들썩썩하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닝, 광섬유 1등인데 그런 주식들도 약간 들썩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다가 태양광 보조금, 저소득 가구들이 전기료 절감된다, 태양광 보조금 지원해주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예산, 인프라법 통과된 거 이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솔라 포 올. 그러니까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은 배분, 공공 배분인 거죠. 저소득 가구나 소외 지역에다 인터넷 깔고 태양광 깔아주고,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볼 수 있겠다. 대기업들이 안 하는 거를 지금 정부가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돈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까? 미국 정부는 많습니까? 하는데 미국 정부는 진짜 돈이 많죠.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막 찍어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채 한도라는 걸 미국은 딱 정해놓고 있었는데 협상을 했습니다. 더 찍어낼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돈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로 이 한도를 초과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한도 적용을 유예받았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상한선은 또 있긴 한데, 암묵적인 상한선이 있는데 요거 찍어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 찍어서 부채 찍어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분야, 인프라법이니 반도체법이니 이런 데 다 돈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혹자는 눈먼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소개해 드려봤는데, 아마 앞으로 3주 동안은 계속해서 뭔가 바이든이 이런 분야에 투자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재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통과된 법안 갖고 계속 돈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키워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 투자가 일어날 때 수혜주, 중산층을 키워줄 때의 수혜주, 그리고 중소기업들 키울 때 어떤 수혜주, 러셀 200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투자 역시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친환경 이런 거겠고, 중산층 키운다 관련 키워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표 뭐 워낙 많지만 관련주들이 역시 뭐 전기차 전환 보급의 수혜지는 대표적으로 테슬라인 것 같고, 뭐 다른 충전 기업도 있고 전기차 기업도 있지만요, 반도체 공장 짓고 장비 넣어야 되니까 장비 기업들도 좋을 것 같고, 뭐 중장비 건설해야 되니까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전기 전선도 깔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걸 포함하는 산업재 ETF도 있고 반도체 ETF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명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관련주라 그래서 제가 임의로 대표적인 것만 정리를 해놔봤는데, 이 분야도 중장기로 쭉 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약간 빅테크랑 별도로.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지만은 빅7, 빅테크, AI 테마 말고 쭉 갈 수 있는 테마라면은 이런 정부가 밀어주는 투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엔 법안 통과로 기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돈이 들어오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했던 보고서는 제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들 한 3개 정도를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